도매몰, 쇼핑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폐쇄몰이고요. 이제 이 도매몰을 통해서 거래처에 대한 판매 혹은 여신 관리, 또 거래처를 등급별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따로 각각 이제 단가를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주문 받아서 주문 접수해서 실제로 배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ERP와 도매몰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ERP와 시스템과 도매몰이 있고요. 이제 ERP와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도매몰 쪽으로 이제 컨텐츠로 해서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하고 나서 이제 수정이나 품절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ERP와 시스템 안에 있는 현 재고, 즉 이제 가용 재고가 도매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매몰에서 우리의 거래처가 접속해서 먼저 주문하기 전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그 거래처 정보는 이렇게 ERPR로 꽂히면서 기존의 거래처 정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해당 거래처와 연계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서 거래처를 신규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래처 정보가 ERPR에 남아있게 되면 해당 거래처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거래처별로 이제 여신 금액,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여신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등급별로 나눠서 각각 거래처마다 단가를 다르게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실제로 해당 거래처에서 주문을 넣게 되겠죠. 주문을 넣게 되면 결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무통장 입금과 우리가 사전에 지정했던 여신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결제 완료가 되면 해당 주문 정보는 도매몰에서 저희 ERP와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주문 수집 후 이제 매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ERP와에서 그 해당 거래처에게 이제 매출 전표가 생성이 되면서 만약에 여신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여신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배송할 때는 우리 재고인 경우에는 이제 택배나 차량 등을 통해서 자사 배송을 이루어지게 되고, 위탁 배송을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업체한테 해당 주문서를 전달해서 공급업체에서 직접 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고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차감된 만큼 바뀐 재고가 다시 도매몰로 갱신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택배 출고에서 송장 번호가 나온 경우에는 송장 전송 기능을 통해서 도매몰로 해당 배송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은 이제 마켓에서 이제 거래처들이 본인들의 주문 내역을 확인했을 때는 이제 배송 중 상태로 바뀌면서 실제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팅하는 방법부터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매몰 메인 페이지고요. 이 메인 페이지 자체를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관리자 어드민에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이제 메뉴별로 나와 있고요. 주문 건의에서는 이제 업체들한테서 주문 들어온 내역, 혹은 이제 무통장 입금일 경우 입금된 내역,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진열되어 있는 상품 리스트나 메인 페이지나 우리가 배너를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출시켜 주게 되고요. 게시판을 통한 공지사항이나 문의응대, 그리고 이제 쇼핑몰 관리에서는 이제 판매하고 있는 우리 회사 정보들과 또 거래처들한테 보여줄 기본 단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와 상품 정보에는 크게는 5가지의 단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가로 도매몰에서 노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도매몰 접속했을 때 이제 메인 페이지 세팅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상품 관리 탭에서
메인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는 지금 상품 영역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신상품 리스트와 뭐 전체 상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다시 도매몰 페이지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신상품 리스트, 전체 상품 리스트, 여기서 제가 상품 진열 영역을 하나 새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영역과 여기 위에 있는 배너를 같이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다시 어드민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서 상품 진열 영역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해당 영역을 선택한 후에 이 영역에 어떤 상품들이 실제로 진열될지 진열 상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5월 한정 판매라는 상품 진열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상품 체크한 후 진열 하고 저희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상품 진열 영역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밑에 있는 이제 메인 배너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는 배너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벤트 배너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설정한 후 이미지 파일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배너를 클릭했을 때 뭐 별도의 행사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자사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너 링크를 태울 수가 있는데요. 특정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페셜 선물 세트 2종이라는 이벤트 배너를 추가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상품 진열 영역과 제가 방금 추가한 배너가 잘 적용되었는지 도매몰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새로 등록한 배너가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 이제 ERP 홈페이지를 링크를 태워놨었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뭐 별도의 행사 페이지라든지 다른 쇼핑몰로 링크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추가한 상품 진열 영역에도 제가 선택한 이제 5월 한정 판매 상품들 영역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품들을 토대로 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처가 저희 도매몰에 접속을 했을 때 접속해서 주문하기 전에 회원 가입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 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의 거래처로 회원 가입을 로그인을 했었는데요. 먼저 도매몰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제 폐쇄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거래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왔을 때도 뭐 조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세팅을 해서 이렇게 폐쇄성 쇼핑몰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전체 노출할 수 있는 쇼핑몰로 진행할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 이제 쇼핑몰에 도매몰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래처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입 신청이 되면서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게 되면 저희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회원 가입을 승인으로 돌려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주문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럼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ERP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RP와 메인 프로그램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나타나는 홈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온라인 탭에 여기 있는 B2B 도매몰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 도매몰 관리 화면으로 메뉴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상태값별로 뭐 등록 준비 중인 상태나 뭐 제외된 상품 이런 식으로 현재는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판매 중인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뭐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컨텐츠를 새로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B2B 승인 처리에서 제가 방금 회원 가입했었던 거래처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B2B 승인 처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여기는 이제 상태값별로 분류가 되면서 맨 처음에 있는 회원 가입, 즉 승인 대기 상태죠. 그래서 주식회사 아이폰 방금 이제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해당 거래처를 선택한 후 거래처 정보가 나오면서 이거는 사용 처리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ERP와 시스템의 거래처가 생성이 되면서 이제 B2B몰 사용 처리, 즉 승인이 완료된 상태죠. 하게 되면 해당 거래처는 승인 대기 상태에서 사용 중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 완료된 거래처는 다시 ERP와 메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기초관리의 거래처 등록 화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처가 신규로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거래처 정보를 토대로 이 해당 거래처의 여신 금액을 얼마나 줄 건지 혹은 이 거래처의 등급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해당 등급에 대해서 어떤 뭐 할인 혜택이나 수수료를 지정할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영정보에 거래처 여신관리라는 메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여신을 지정해줬던 거래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다 이제 주식회사 아이폰을 추가하려면 여기 있는 여신관리 대상업체 등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주식회사 아이폰이라는 거래처가 있고요. 먼저 이걸 체크해서 사용 상태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 한도액을 지정을 해준 후 여기 있는 여신 한도가 초과했을 때 이 500만원의 여신 금액이 초과했을 때는 허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허용 상태로 두게 되면은 500만원이 이상의 거래를 진행할 때는 해당 이제 여신으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태로 두고 여신 한도액 지정해준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거래처는 500만원의 여신 한도액이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서 도매몰 로그인 했을 때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여신을 지정해 준 후 거래처를 이제 등급별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기초관리의 관심 항목 등록 이라는 메뉴를 들어오게 되면 제가 미리 이제 도매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을 이제 도매몰 판매 상품이라는 리스트로 추가를 해 놓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이 늘었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품 추가 통해서 특정 상품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리스트가 생성되었다면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거래처 관심 항목에서 저기는 이런 식으로 기본 등급과 VIP 등급을 나눠 놨고요. 그래서 해당 등급에 적용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처 구분을 등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VIP 등급이 되겠죠. 추가해준 후 방금 이제 회원 가입한 거래처를 검색해서 해당 VVIP 등급에 추가를 해줍니다. 현재는 이제 등급만 나눠진 상태고, 실제로 이제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세팅 버튼 클릭해서 그렇게 되면 거래처 등급별로 노출이 되고요. VIP 등급의 거래처들은 어떤 부분이 있고, 저희는 VVIP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도매몰 판매 중인 상품, 이 상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0%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준 후 해당 VVIP 등급은 우리의 우수 고객사이기 때문에 15%씩 할인을 적용하겠다 지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상품의 할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상품을 프로모션으로 할인율을 추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품 개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회사 아이폰이라는 거래처가 도매몰로 접속했을 때는 이제 기본 단가가 아닌 15% 할인율이 적용된 그들만의 단가로 노출하고 주문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주식회사 아이폰에서 주문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있는 이 상품들을 실제로 도매몰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온라인에 있는 이 B2B 도매몰 관리 메뉴로 오게 되면 해당 메뉴에서 먼저 컨텐츠를 등록하기 전에 옵션 세트를 먼저 세팅을 해줄 건데요. 옵션 세트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배송비 정책이나 반품 교환에 대한 정책을 세트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옵션 세트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옵션명을 지정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정보에서는 이제 배송 가능한 지역, 전국 지정해주고, 이제 기본 배송비 선택해준 후, 그리고 해당 옵션은 이제 10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조건부 무료 금액으로는 100만 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기일 문구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배송은 오후 4시 주문 마감,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품 교환 정보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반품 교환지 주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문구에서는 해당 옵션으로 이제 상품을 컨텐츠를 도매몰에 기재할 때 상품명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 이제 앞뒤로 추가적인 설명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 추가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 상감비나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지역, 특히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되겠죠. 추가 배송비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해준 후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추가 배송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제주시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거래처가 저희한테 주문을 넣었을 때는 3,000원만큼 추가 배송비가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 추가 배송비 발생, 그래서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방금 등록했던 옵션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이 옵션 옆에 있는 적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등록했던 옵션으로 실제로 이제 판매될 컨텐츠를 등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있는 컨텐츠 등록 버튼을 눌러준 후 저희가 사전에 등록했었던 컨텐츠들이 노출이 되고요. 여기 있는 등록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을 도매몰에 올릴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타니 히말라야 소금이라는 상품을 도매몰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상품 선택 후 옵션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ERPR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품 코드와 상품명 그리고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켓에서 조회했을 때는 어떤 이름으로 노출시켜 줄지 주문 상품명도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과 그다음 상품 기본 정보에는 상품명에 대한 머리글, 꼬리글이나 이제 실제로 올라갈 상품명이 되겠죠. 그리고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도매몰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이 해당 상품을 노출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어에는 이런 식으로 컷 맞춰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외의 기본 정보들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그 다음은 이제 이 상품에 대한 대표 이미지인데요. 사전에 미리 호스팅된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이미지와 목록이나 추가적인 2차 이미지를 등록하려면 하단에 다른 링크를 첨부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상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품 설명 정보에서 이렇게 첨부를 해주면은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 기본 정보와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줬다고 해서 지금 이 상품이 실제로 도매몰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도매몰에 기재하기 전에 저희 카테고리부터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관리 메뉴를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는 저희 도매몰의 카테고리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총수,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카테고리의 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상품 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상품 수가 있고, 여기 미지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노출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분류에 먼저 신규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분류에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 밑에 중분류로는 뭐 소금 선택한 후 이제 하위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소금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다면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지 대해서 여기 있는 상품 추가,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지 검색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등록한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요. 해당 상품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추가 하게 되면 6월 예약 판매에 있는 소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추가가 완료가 되고요. 완료하고 나서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상품이 들어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단품, 후추에 어떤 상품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카테고리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까지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 마켓 싱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때 실제로 여기 있는 카테고리와 상품이 그 도매몰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추가해 준 후 이제 제가 아까 등록했었던 컨텐츠, 이제 6월 예약 판매 그리고 소금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 컨텐츠는 현재 실제로 도매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등록 준비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해당 상품을 실제로 이제 도매몰에 올리기 위해서는 상품을 우클릭해 준 후 이제 등록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되면 지금 화면이 왼쪽에 나와서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지정했었던 여기 옵션을 선택해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 준비 상태에서 지금 등록 대기 상태로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왼쪽에서 이제 실제로 올리기 위해서 우클릭 후 실시간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등록 대기 중인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실제로 해당 컨텐츠가 마켓에 도매몰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있던 대기 상품에 있던 6월 예약 판매 히말라야 소금이 지금 판매 중 상태로 바뀌었죠. 요거는 도매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승인 처리해 줬던 주식회사 아이폰 거래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등록한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기본 정가는 이제 6,900원인데 이 주식회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VVIP 등급이기 때문에 15% 할인 적용된 단가가 노출이 되고요. 상태는 판매 중,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ERPI에 있는 실재고가 실시간으로 노출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재고가 떨어졌다면 저희가 다시 이제 ERPI에서 수정이나 품절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이제 ERPR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상품이 뭐 상품명이나 뭐 배송비 정책이 바뀐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먼저 재고가 다 떨어져서 품절을 내리려면 해당 컨텐츠를 우클릭한 후 여기는 품절 대기 상태로 바꿔줍니다. 여기는 대기, 네. 품절 대기인 상품을 우클릭 후 네, 품절 대기인 상품을 여기 왼쪽에서 도매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품절을 내리겠다 라고 설정하게 되면 지금 품절 대기인 해당 컨텐츠가 이렇게 일시 품절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상품을 다시 도매몰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판매 중이었던 상품이 지금 판매 중지 상태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출 재고를 세팅해서 실제로 얼마나 재고를 보여줄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품절을 내린 상품을 저희가 이제 재고를 다시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처에 발주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해당 상품이 아예 단종이 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도매몰에서 판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몰에서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해당 상품을 우클릭해서 여기 있는 제외 상품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제외 상태로 돌리게 되면 다시 이제 도매몰에서 봤을 때는 해당 상품이 이런 식으로 아예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뭐 판매나 주문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 등록 그리고 수정, 품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등록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처에서 주문을 넣고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ERPR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폰에서 이제 코타니 소금 후추라는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상품 수량을 선택하고요. 구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통장 입금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세팅했었던 이 거래처한테는 500만원으로 세팅했었던 여신으로 결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는 먼저 무통장 입금부터 한번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 완료 상태가 뜨면서 잠시 지금 거래처에서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주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는 이제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 대기 중 상태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실제로 입금 확인 후 이제 입금 완료 처리를 눌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완료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주문 지금 처리하기 전에 한 가지 상품 더 여신 결제로 해서 주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이번에는 여신 결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신은 총 500만원이고요 여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주문했던 내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의 마이 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신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바로 결제 완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거래처가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ERP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드민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주문 관리에서 어떤 업체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여신 결제한 건과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한 건이 있는데, 만약에 해당 주문에 대한 입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입출금 관리에서 업체 입금 내역, 여기에서 해당 주문 선택한 후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처리를 눌러주게 되면 그때 업체 주문 내역에서 봤을 때 결제 완료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완료된 주문들은 이제 ERP와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 수집해서 출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배송 처리를 하기 위해서 ERP와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컨텐츠 등록 완료됐고 회원 가입해서 지금 주문 넣고 이제 주문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ERP로 처리하는 부분, 주문 수집해서 배송 처리하고 해당 송장 번호 다시 마켓에 올리는 부분,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와 시스템에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맨 왼쪽 위에 있는 주문 수집 아이콘 혹은 이제 온라인 탭의 주문 매핑 매출 처리라는 화면에서 주문 수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B2B 도매몰이 뜨게 되고요. 주문 수집 체크 후 가져오기 하게 되면 이제 결제 완료 상태였던 이제 주식회사 아이폰 주문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주문 수집했을 때 이게 마켓 상품명과 ERP화 상품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이제 매핑 작업, 서로 이제 매칭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해당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ERP화에서 바로 도매몰로 올렸기 때문에 자동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 매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 시점에서 주식회사 아이폰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매출 전표가 생성이 되고 여신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여신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주문 상태에서 물류 처리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해당 화면에서 실제로 배송 진행하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왔던 주문 이렇게 하단에 노출이 되고요. 우클릭해서 개별 배송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배송 정보는 택배사로 보낼지 아니면 차량으로 보낼지 배송 방법을 선택 후 저희는 한진 택배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게 되면 배송업체와 이제 택배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택배사 연동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송장 번호가 바로 부여가 되면서 운송장 출력 버튼을 눌렀을 시 이런 식으로 연결된 송장 프린터에서 바로 송장 출력해서 피킹 및 패킹 진행 후 출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장 번호가 나온 건들은 맨 마지막에 송장 전송 화면에서 해당 주문에 들어가 있는 송장 번호 선택해서 전송 요청 하게 되면 그때 이 송장 번호들이 마켓으로 전송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거래처가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주문 상태가 배송 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매몰 가서 이제 주식회사 아이폰 아이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금 대기 중과 결제 완료해 있던 주문들이 배송 중 상태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신으로 50만원어치 상품을 결제했기 때문에 그만큼 500만원에서 여신이 지금 450만원으로 차감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택배 로그라든지 여기에 대한 배송 추적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 완료된 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P와 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매출 레포트, 그래서 주식회사 아이폰으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집계, 그리고 이제 여신 한도액 500만원에서 다시 조회하게 되면은 얼마의 여신을 사용했는지, 최종 거래일은 언제인지 여기에 대한 레포트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